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 41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아시아 증시가 매우 긍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중국 증시도 강하게 상승하고 한국 증시도 비교적 선방했던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 세계가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요약 말씀드리자면은 AI 랠리, AI 쏠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AI 쏠림이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약해지긴 했어요. AI가 본격적으로 쏠리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막 하락하는 그런 게 진짜 강력한 쏠림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요즘 좀 주춤합니다. 물론 어젯밤부터 혹은 지난주부터 슬슬 엔비디아가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또 쏠림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나름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AI의 쏠림은 계속되고 있는데 양상이 약간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시장이 쏠림을 좀 해소하는, 약간 쏠림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AI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좀 약간 돌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소외된 다른 친구들로 가가지고 막 다른 친구들이 올라가는, 아직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물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 지금 막 하락하면서 극심한 소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한숨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소외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입니다. 막 빠지는 건 아니고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가 좀 쉬고 있으니까 소외된 친구들이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올라간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소외된 친구들의 운명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소외된 친구들의 운명은 이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좀 같이 결정을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채권시장 답답한 구간, 외환시장 답답한 구간,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답답한 구간입니다.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보여주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는 게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기 때문에 얘네가 혼란하다. 아직까지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먹고 사는 그 소외된 친구들, 얘네들도 아직까지는 좀 혼란할 수밖에 없는, 대략적으로 그런 논리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긴 있는데 이게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 랠리를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강력하지는 않고 조금 혼란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소외된 친구들도 좀 답답한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게 이 9월 달이 지금 첫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고 일단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분위기가 좀 긍정적이라 갖고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갑자기 막 난리가 나고 소외된 친구들이 난리가 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죠?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그래도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깔고 움직이고 있고, 주식시장도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로 정도는 좀 다를지 몰라도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채권시장과 소외된 친구들이 좀 엮여 있고 AI는 지 혼자 눈치 없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다만 지금은 약간 소외가 AI 쏠림, 그리고 이런 소외가 약간 좀 완화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언제 다시 AI 쏠림이 심화될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AI 쏠림은 지속되고 있다, 요겁니다. 지금 시장의 분명한 점은 이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이런 거는 그냥 눈에 띄게 강하죠.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없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정조차 일단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증시에는 네 가지 말이 끌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코스피를 반도체, 금융주, 자동차, 2차전지가 한국 증시 코스피를 끌고 있는 네 마리 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닥은 어떤 2차전지 종목들과 제약바이오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스닥은 사실 한두 마리의 말이 끄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 한두 마리의 말 안에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죠. 그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죠, 엔비디아도 하나의 중요한 말이라 할 수 있고, 애플도 굉장히 큰 말이라 할 수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하여튼 등등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상 이제 여러 마리의 말이 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IT 빅테크라고 해서 통쳐져서 한 마리 말이죠. 사실상 한두 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게 나스닥입니다. 근데 이 안에 속해 있는 플레이어들 각자가 너무나 다 이 출력이 좋고 강하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의 상승 이런 거는 일단은 의심할 바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아침 말씀드린 게
이 전반적으로 일단 뭐 9월 금리나 혹은 뭐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사실 눈에 띄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물론 이 오버슈팅 때문에 이 조정은 좀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9월이나 뭐 11월 달까지는 최소한 시장이 막 공격적으로 하락하기는 일단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부분은 의견이죠. 일단 이런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긴 했었습니다. 여기다 뭐 여기다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 조금 좀 더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근데 어쨌든 이제 빠지진 않고 계속해서 뭐 시장이 좀 그럭저럭 잘 좋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 하반기에 뭐 이렇게 뭐 시장의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매우 뭐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랠리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거는 좀 일반적인 뭐 어떤 뭐 건전한 그런 상승이라기보다는 쏠림이 너무 심하고 뭐 그래서 솔직히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긴 좀 뭐하지만은 약간 버블 뭐 혹은 뭐 비이성적인 랠리 그런 거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잘 나가긴 잘 나갈 건데, 근데 이 잘 나가는 성격이 건전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얘네가 힘을 다하고 나면은 그 부작용을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치러야 될 텐데, 그 대가가 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비이성적인 랠리 같은 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AI 쏠림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흐름이죠. 이런 게 계속 지속은 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현금을 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장 이거를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야 이거는 비이성적이고 버블이니까 이건 하방 베팅한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장 강한 종목 뭐 단타나 치면서 얘네나 지금 AI 종목들 쏠림이나 뭐 같이 추종을 하면서 단타나 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현금이 있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분명히 일단 그런 인식은 좀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지금이 좀 막바지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쨌든 쏠림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쏠림이 심각하다라고 제가 뭐 2021년 뭐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쏠림 뭐 비중이 대략적으로 30%였단 말입니다. 뭐 시가총액 뭐 상위 10개 종목의 뭐 쏠림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이 뭐 시장에서 30% 정도 됐었는데, 이때도 한참 동안 박살이 났죠. 지금 이보다 더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35%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쏠림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더 심화되려고 하고 있죠. 그럼 30%였는데도 1년 넘게 주가가 빠졌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이게 지금 35%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얼마나 클까? 개인적으로 조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우려를 지금 당장 뭐 이야기하고 지금 당장 이거를 우리가 투자의 실전에 대입을 시키기에는 이건 일단 좀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쭉 일단 전반적인 설명은 된 것 같고요.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 없었고, 오늘 그 밤 11시네요. 그죠?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밤 11시에 옐런도 옐런도 연설이 있네요. 솔직히 우리 이거 다 이미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AI 종목들과는 상관없다.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상 AI가 주식시장인데, AI 친구들이 이런 연설에 의해서 흔들릴 리는 없겠죠. 오히려 흔들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파월의 발언이나 옐런의 발언에 의해서 AI 종목들이 흔들린다라면 오히려 그런 AI 종목들의 쏠림이나 상승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들,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러셀 지수, 중소형주 쪽이 될 겁니다. 이런 발언들은 그죠? 이런 발언들에 의해서 그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 이런 데는 조금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까 중소형주들하고 그런 쪽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에는 저런 지표나 어떤 저런 발언이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막 너무 서프라이즈하거나 쇼킹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근데 옐런이나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우리 변호사 출신 파월 의장이 말실수를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일단 쭉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뭐 오늘 있었던 일들 기술적인 점검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한 9분, 10분쯤 있다가 유럽 증시 시작할 텐데요. 유럽 증시는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이더라고요. 일단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일단 미국 선물 시장, 그러니까 미국 주식 선물 쪽은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그 분위기들이 전부 좋았어요.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좋아서 얘네들이 다 분위기가 좋았던 건가 어쩐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는 유럽 증시 개장하고 나서 다소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 증시 잠시 후 이제 개장 예정이고 하여튼 그건 이따가 이제 개장하고 나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부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인데요. 오늘 레벨업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그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여기가 정고점이었는데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한 척하는 이 자리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이 거래일간 가격 조정. 그 가격 조정이라 하는 게 아니고 기간 조정. 가볍게 기간 조정을 펼치고 나서 또 다시 레벨업하고 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상승 목표치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오랫동안 힘을 모았었고 여기 있는 자리를 이제 이런 저항을 극복한 거라서 위쪽은 뭐죠? 신고가죠. 이제는 저항이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일본 증시 급등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증시가 뭐 잘 나가는 거는 뭐 엔화가 그럭저럭 뭐 더 이상 이제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잘 버텨주는 것도 심리적으로 일부 도움을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엔화 약세, 엔화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것 때문에 증시가 약간 정도 부담 정도 느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나마 뭐 조금이라도 버티니까 그냥 나 신경 쓰지 않고 올라간다 이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조금이라도 약해진 틈을 타갖고 막 하여튼 온갖 주식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일본 증시는 그 원래 글로벌 대장에 가까웠죠. 그죠? 한동안 일본 증시가 이쪽 구간에서 글로벌 1등 증시였잖아요. 거의 뭐 미국 증시 나스닥에 뺨칠 정도로 강했는데 다시 이제 1등 자리를 회복하는 게 아닌지 오랜 회복 기간을 거치고 다시 이제 어떤 그런 거를 거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랠리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는 다시 1등으로서의 귀환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 쏠림 요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1등 증시하면 뭐 나스닥, 뭐 일본 증시 이렇게 뭐 선진국 증시들 혹은 뭐 유럽 증시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유럽 증시는 약간 힘이 빠져갖고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죠? 이 미국과 일본 증시로의 돈 쏠림 요런 게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쏠림이 심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AI와 AI가 아닌 것으로 요런 관점으로 봤었다면은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뭐 미국과 일본으로의 뭐 쏠림 요런 것도 뭐 어떤 지역적인 관점에서 그런 쏠림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미국과 일본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것은 조금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유로존은 근데 분명히 막 아직 돈이 쏠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유로존은 프랑스 전국 불안 이슈 때문에 한동안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불확실성이 저는 없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은 하는데 아직도 그 영향을 조금 받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유럽 증시는 아직 그 랠리에 동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약하죠. 조금 이따 또 개장하면 또 보겠지만 하여튼 유럽 증시는 아직 거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중국 증시 좀 볼게요. 중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오랫동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못 나가고 있죠. 이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데 붕괴시켰다가 다시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거 장대 한 방으로 이 지난번 하락을 완전히 다 극복했다라고 하기는 아직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돌아서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소외된 친구였죠. 소외된 친구가 이렇게 조금 어떤 쥐구멍에 벼뜨는 모습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러셀 지수가 어제 오른 것도 그렇고 AI가 오르고 어제 러셀 지수도 오르고 막 이랬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쏠림이 심화되고 있지만 쥐구멍에 볕이 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쥐구멍은 쥐구멍입니다. 아직까지 좀 음침합니다. 얘네는 아직까지 못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뭐 이런 걸 뭐 극복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 이 자리를 넘어서면은 이제 그러면 조금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상승은 중국 증시는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혼란한 구간으로 왔죠. 혼란한 구간인데 아래쪽으로 좀 우세한 그런 혼란한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락을 완전 극복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위안화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중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죠 중국 ETF가 추종하는 그런 지수들 보시면은 이렇게 근데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상승 한 방으로 저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보시면 중국 증시가 오늘 많이 상승한 거는 이제 본토가 많이 오른 거고 본토 상해종합, 뭐 선전 이런 데가 중국 본토가 많이 오른 거고 홍콩은 지금 이제 맛이 좀 갔습니다. 아직도 좀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한국 증시 이야기하고 뭐 그러고 마치면 되겠는데 한국 증시는 개인적으로 오늘 약간 뭐 쏠림의 완화 이런 걸 좀 기대를 개인적으로 좀 했었는데 왜냐면 미국 증시 꼬라지를 보니까 쏠림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지나고 나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코스닥이 돈이 더 들어오기에는 여기가 저항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어떤 코스피 쏠림이 좀 완화가 되면서 코스닥으로 돈이 들어오려면 얘가 뚜껑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뚜껑이 덮여 있는 상황이라 갖고 이쪽으로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쏠림이 좀 강화가 됐던 것 같고 한편으로 어젯밤 이제 반도체 지수가 또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에서 미국 반도체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코스피가 뭐 더 강했나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순환매가 돌면서 뭐 그럭저럭 다 잘 올라가는 어쨌든 강세장입니다. 예. 코스피가 찔끔 올랐다가 코스닥이 찔끔 올랐다가 이러면서 서로서로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어쨌든간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아직까지 분명히 강한 건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피가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강하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보시다시피 물론 여기 뭐 선물 400 언저리가 분명히 저항이긴 합니다, 그죠? 여기 뭐 그 지난번 차트를 보니까요, 2021년 이 9월에서 12월까지 선물 400에서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400이란 자리가 저항이긴 한데 이미 몇 년 지난 과거에 있는 이야기라 가지고 사실상 지금 코스피는 신고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코스닥은 당장 여기 몇 달 전에 있는 전고점 저항을 지금 넘지 못한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스피가 아직 힘이 훨씬 더 세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쏠림이 그죠? 아직까지 코스피 쏠림이 이게 다 완화가 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뭐 약간 둘이 좀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좀 하긴 했죠. 그래도 최근 몇 거래 사이에 그래서 쏠림이 다소 좀 완화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쏠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뭐 그 삼성전자 한 종목은 분명히 최근에 많이 해먹었죠, 그죠? 그렇지만은 코스피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 마리의 말이 끌고 있다고요. 반도체, 금융,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끌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그 반도체 중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약간 좀 이제 힘이 좀 빠져가는 거고 아직도 하이닉스가 남아 있습니다. 얘가 아직 쌩쌩합니다. 뭐 그 외에도 어쨌든 이 코스피를 끌고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뭐 제법 괜찮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 조정을 보였지만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코스피의 쏠림은 일단 조금 더 지속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막 코스닥이 막 빠지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일단 막 딱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쏠림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를 숏을 치고 어쨌든 뭔가 이런 하방에 관련된 이런 생각은 당분간 일단은 조금 좀 안 하시거나 당분간 좀 안 하는 게 좀 좋겠죠.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에다가 뭐 하방을 베팅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인식이 일단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별로 건전하다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고요. 여기서 코스피가 이미 충분히 단기 과열이 많이 되긴 많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오를 수는 있긴 있으니까 또 오른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지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서 나중에 이제 부작용만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버슈팅의 영역 좀 뭐 요런 게 지금 지금의 상승을 약간 오버슈팅의 영역 혹은 뭐 버블의 영역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주도주 모습들을 좀 봐도 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의 뭐 급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역사적 고점 부근에 이제 다가온 거죠. 더 이상 이거를 물론 삼성전자 이런 게 전고점 이런 걸 돌파한 척한 거는 좋은 모습이긴 한데, 삼성전자 이런 종목도 좀 단기간에 좀 너무 좀 건전하지 못하게 쏘아올린 이런 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을 보고 우리가 좀 이걸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뭐 일단 그런 취지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것도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것도 시가총액 2등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물론 또 오르려고 그러긴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오른다고 한들 이제 그거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버슈팅 어떤 뭐 이런 장기간의 상승 추세를 끝내기 위한 오버슈팅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종목들은 뭐 이미 뭐 맛이 갔고요. 이평선들이 이미 역배열이고, 그런 종목들은 이미 힘이 없고, 어떤 뭐 새로운 시세를 시작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저 전기차 업종들이 뭐가 막 좋은 게 막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또 그리고 금융주 이런 것들도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정부 정책으로 좀 어거지로 좀 끌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별로 그렇게 건전하다라고 잘 보이진 않고, 그래서 뭐 나스닥, 뭐 애플 이런 것도 그렇죠. 사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지금은 사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겠냐, 경계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뭐 계속해서 뭐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뭐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아직까지 하방 진입하려면은 그게 또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미 시장이 레벨업이 돼가지고 계속 뭐 손가락 빨고 있긴 좀 뭐하니까, 어쨌든 쏠림이 계속되는 종목들의 뭐 단타 같은 거나 뭐 단타 생각 있으신 분들은 단타나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죠. 뭐 내가 지금 AI 쏠림 이런 걸 추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경계심은 가지고 단타를 하시거나 그런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계속해서 기회가 올 때까지 뭐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셔도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여튼 다시 뭐 코스피가 조금 좀 움직였고, 코스피가 움직이는 데는 역시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살아있고 뭐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하이닉스도 약간 힘을 좀 보태줬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하이닉스는 그냥 조금 물량 더 샀습니다.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이닉스는 이게 사실 뭐 이거나 그거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23만 6천 얼마 자리를 지금까지 계속 넘지 못했잖아요, 지금 종가상으로 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처음으로 23만 6천 원 부근을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일단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사실상 이날의 음봉을 거의 극복한 게 됐습니다. 7월 4일 음봉을 거의 극복했어요. 그리고 이날의 거래량도 뭐 사실상 거의 뭐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일단 하이닉스는 이거를 사실 뭐 레벨업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야, 이제 하이닉스는 본격적으로 이제 폭등 랠리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 정도 저항을 소화했으면 이거는 이제 추가로 더 새로운 시세를 시작하겠다, 사실상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겠다라는 신호탄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으로 하이닉스를 매수했던 게 7월 2일 날, 일단은 7월 2일부터 제가 어떤 매집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이날 일단은 찔끔 사놓고 계속해서 일단 가만히 있다가 일단 어딘가를 넘어가는 것 같길래 넘어가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약간 물타기가 아닙니다, 그죠? 물타기, 손실난 거를 계속 더 사는 게 물타기인 거고, 수익을 더욱더 비싼 가격에 조금 더 사는 거고, 불타기라고 이제 속어로 표현을 하죠. 불타기를 뭐 조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봐서 일단 조금 더 샀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뭐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올랐고 기간 조정이 펼쳐졌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 어떤 그런 목표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떤 그런 투기적인 측면에서 일단 하이닉스를 산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이닉스를 뭐 찔끔 산 거는 이 삼성전자 쏠림이 그래도 조금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장막판에 삼성전자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사실 삼성전자의 쏠림이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급등세를 일단 많이 둔화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 들고 며칠 동안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해야 하이닉스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상승 탄력 좀 떨어졌으니까 뭐 조금 더 사봐도 되겠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탄력이 둔화되고 하이닉스가 어떤 자리를 돌파한 척 한 게 이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좀 더 사봤다 이겁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하여튼 뭐 사봤다. 기간 조정 진행 중이니까 더 갈 수 있다. 물론 지금 이게 비싼 거 같고, 아이 하이닉스 살 거면 저기 밑에서 뭐 10만원 8만원 이런 자리에 샀어야지 20몇만 원을 산 게 이게 좋은 투자는 아니죠. 이건 그냥 이제 투기일 뿐인 겁니다. 이거는 대신에 이제 확률 높은 도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냥 드리고 있죠. 지금 이런 걸 하는 거는 도박인데 약간 확률 높은, 먹을 확률이 좀 높은 그런 도박이다. 가능성 높은 도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긴 있습니다. 놀면 뭐하니까 뭐 그냥 뭐 조금 해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뭐 그래서 예상 외로 좀 오히려 쏠림이 더 강화가 돼가지고 2차 전지 친구들 좀 약한 모습들 보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기 한동안 시장을 끌고 올라가던 금융주들도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뭐 금융주들 제가 종목을 다 보여드리긴 뭐해서 그냥 귀찮아서 ETF 가격으로 보여드리는데, ETF 가격으로 보시면 훅 빠졌다 올라왔죠. 일단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레벨업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전고점이니까 전고점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 가벼운 조정으로 일단 보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코스피 튼튼하다 이거고요. 하여튼 뭐 쏠림이 완화된다. 그래서 뭐 AI의 뭐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는 뭐 어떤 뭐 그 원자력 섹터, 뭐 어떤 전력 관련된 섹터 이런 것들도 요즘에 뭐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원자력 아이셀렉트라는 뭐 이런 ETF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뭐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그 이런 친구들도 지금 분명히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고요. 하여튼 뭐 코스닥이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앞두고 이제 약간 이제 좀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죠.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한동안 뭐 좀 잘 나가는 그런 낌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눌림시 매수 이런 것도 뭐 일단 가능은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더 이상 일단 아래쪽으로 보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코스피 쏠림하고 이런 게 워낙 심해서 코스피 쏠림하고 하이닉스 이런 게 이제서야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또 코스닥은 찬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코스피에 아직도 쏠림이 심화된 아직도 코스피의 시절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코스닥이 좋다 하지만 코스닥은 조금 나중에 좋아질 것으로, 좋아지는데 본격적으로 코스닥이 일단 뭐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해 갖고 뭐 게임주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몇 개 좀 보고 있는 게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죠.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잘 죽이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 급등에 대한 그런 코스피가 피로를 좀 잘 풀고 있는 거예요. 5일선을 잘 이렇게 이격을 유지시키면서 멋지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 하여튼 당분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잘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하도 좋다 보니까 원화 강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슬슬 조금씩 비중 줄이는 게 좀 맞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증시는 뭐 특별한 일 없겠죠. 아마도 AI 친구들은 어차피 뭐 아무 상관없이 오를 거고, 오늘 밤에 저기 미국 증시에서 제 생각에 좀 보셔야 되는 점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제 생각에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지수가 어젯밤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엔비디아가 물론 어젯밤에 힘이 좀 약했지만은 얘가 일단 올라오겠다라고 일단 이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엔비디아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종목들은 또 끝장입니다. 그죠? 요런 생각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달러는 말씀드렸다시피 혼조한 구간이라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그죠? 유럽 증시 뭐 보시다시피 시작이 일단 부진합니다. 시작이 부진하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막 유럽 증시가 급락 폭락을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일단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 지금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이렇게 죽는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지금 세계 증시 분위기 워낙 좋아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민 중인 건 뭐다? 쥐구멍에 볕이 들 거냐 말 거냐. 쥐구멍에 볕이 들면 얘네도 훅 올라갈 수 있는데 얘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훅 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뭐 일단 큰 측면에서는 혼란스러운 구간이라 특별히 뭐 아직 방향성은 알 수 없긴 없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일단 눌림시 매수 접근이 맞긴 맞습니다. 얘도 일단 요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